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2 아이들 짧지만 여름방학에 탄탄하게 좀 알차게 수업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가져갈지 그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학년 들은 거의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수능에서 언매하고 화작하고 두 개로 선택지가 나눠지면서 예전에는 2학기는 무조건 문법이었고 1학기는 문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언매가 문법이 3학년으로 빠지고 1학기 저희가 모두 문학을 했어요. 문학을 하고 그다음에 2학기는 독서로 들어가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아 그럼 비문학만 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에서 이제 독서라는 교과서가 있으니까 독서 그 지문에서 이제 몇 지문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능 기출 가져가고 뭐 평가원 기출 가져가고 하는데 거기에 문학 작품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에 보시면 독서니까 이게 비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제 거기에다가 문학도 껴가지고 같이 보세요. 다 그 비문학으로만 할 수가 없는 학교들은. 그래서 그거는 약간 재량이 있긴 한데 그래도 비문학으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보시면 이제 문학은 일단 거의 대부분이 독서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문학으로 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을 또 저희가 해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처럼 문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기에 일단은 문학을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꾼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수업과 이제 독서 수업을 메인으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학은 2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문학 개념 정리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는 제 수업을 계속 정규 수업으로 들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끝나면 정규 수업 가고 이렇게 가는, 그 수능 수업 가고 가는데 여름방학에 꼭 제가 빠지지 않고 모든 학년에게 다 1, 2, 3학년 공이 들어가는 게 요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서 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소설 개념을 가져가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거의 제가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돌렸을 때 고3 정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또는 고3 정도 갔을 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말문이 트여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 선지가 왜 틀렸어? 그럼 그제서야 이렇게 이중선지로 나눠가지고 아 여기 개념하고 여기 개념하고 얘는 맞는데 얘는 인과관계가 안 맞아요. 이렇게 풀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잡아주는데 문제 푸는 이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방학마다 계속 개념 수업을 반복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내신에 들어갔을 때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시는 건 다 개념 가지고 말장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2개, 3개씩 집어넣고 맞냐 봐라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 수능에 다 쓰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 저는 학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냐면 내신이니까 선생님이 우선이지만 애들한테 말을 해요. 이거는 수능의 방향이니까 수능의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탄탄히 가져가면 수능까지 같이 쓰는 거고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선지 같은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2학년 이제 넘어가면 선지가 2개가 아니고 3개까지 조건이 따라 붙거든요. 여기에서도 말장난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개념이어서 이제 그거 가지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고전문학인데요. 이 고전문학은 항상 애들이 제가 보면 3학년 때까지도, 왜냐하면 수특에 들어오는 작품 자체가 2학년 때까지 문학 작품에 있었던 애도 있지만 굉장히 낯선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작품별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고전은 어휘예요. 어휘하고 개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어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를 대입하면 다 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읽으면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문학 어휘 정리하고 중요 작품 가져갈 겁니다. 방학에. 그래서 이 중요 작품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필수지만 어려워하는 가사 작품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사로 긴 가사들로 대표 가사들로 이제 요 고전문학 어휘 정리하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이제 그거 적응해서 할 겁니다. 적용해서. 자, 요거는 아이들 이제 시험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학 시험이 기존에 본 아이들도 있고 안 본 아이들도 있는데 2학기 때 문학을 가져간다 하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제 수라든지 이 한 문제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1, 2, 3, 4, 5번이 다 고전시가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쓰여 있지만 애들이 읽어도 의미를 모르는 것들. 그래서 요거를 다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준비하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고전 시가를 정리할 때 100개 가지고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100개가 예비고일 때 100개 정리하는 게 거의 고2 내신까지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단형시조 같은 거. 거기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이렇게 시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너네가 당황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해독하고 그다음에 어휘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문학 이제 그 내신 들어갈 때 작품 내용, 핵심 내용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빈칸 뚫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의 내신은 되게 꼼꼼하게 외우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내신 수업 진행할 때 3시간만으로는 못해요. 거의 수업 자체를 4시간까지 늘려서 하고 아이들 남겨서 뭐 테스트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질의응답 해주고 막 그러면 거의 5시간, 6시간까지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도 왜 정리를 해주냐면 아이들은 외우질 않아요. 그냥 이젠 타성에 젖은 거죠. 학원 다니면 당연히 뭐 외워지겠지. 학원 다니면 뭐 성적 나오겠지.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학원에 다녀도 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운 걸 기본기를 가지고 이제 수능에 들어가야 그것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내신 잘 나오는 아이들이 국어 같은 경우에 내신이 잘 나오는 아이들이 수능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수능이 교과 과정을 뛰어넘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 안에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공부하는 방식, 그다음에 어떻게 외우되 무엇을 외워야 되냐를 이제 정리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엄매는 이제 문법인데요. 저희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엔 짧아서 제가 못 짚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겨울방학에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엄매와 화작 중에 뭘 선택해야 되나요? 저는 엄매예요. 엄매를 일단은 가져가시고 요번에 6월 모평에서도 엄매가 항상 이렇게 표점이 높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겨울방학에 저희가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입니다. 자, 2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핵심 독해인데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 그 내신 비문학하고 수능하고 달라요. 이건 내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문학을 가지고 내신을 시험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능에서는 개념을 잡거든요. 자, 이 지문에서 개념, 핵심 개념은 이거고 이걸 적용하면 적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문제들을 보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문을 독해를 해요. 고3 아이들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고1 때도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인데 선생님 비문학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는데 그죠? 그게 저희의 최종 목표예요. 빨리 읽고 정확하게. 그러면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먼저 보고 이거를 문제를 역으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도 다 풀린다던데 그 방법을 스킬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1학년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비고1이나 고1 아이들한테는 비문학 수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정도대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뭐냐면 단락이 있으면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먼저 시키거든요. 정말 운동을 손 운동을 엄청 시켜요. 그래서 단락별로 요약해봐. 밑줄 쳐봐. 이게 중동고에서 아이들이 1학년 때 내는 1년 동안 내는 그 서술형 문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왜 내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하는 거는 저희가 좀 기본기가 있을 때 그 스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능이고 내신은 달라요. 그래서 독서는 제가 치러본 독서는요. 독서를 빨리 시작한 학교들은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독서를 취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문법을 고수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다 본격적으로 다 독서로 모든 학교가 다 바꿨거든요. 2학기를. 그래서 내신을 치러본 결과는 아무리 비문학이어도 내신이다. 내신 하는 대로 하셔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비문학 어머니들 아이들 이제 9월에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시험지 보시면 거의 비문학도 거의 하얗게 남겨놓고 그냥 답만 체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꽤 길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독해를 해봐 그러면 문단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찾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단은 당연히 한 칸 들여쓰기 때가 문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찾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야 그럼 문단별로 네가 핵심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걸 밑줄을 쳐봐. 그러면 거의 찾아내지 못해요. 거의 어떤 아이들은 다 밑줄을 쳐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도 밑줄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여기 보시듯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위주로 어떻게 단락별로 연결이 됐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독서 교과서를 제가 이 주변 학교에서 다루는 모든 독서 교과서를 다 다뤄봤는데 독서 교과서에서 맨 처음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단락별 핵심 요지. 그 다음에 이 단락이 어떤 관계로 인과관계야 아니면 정의와 예시관계야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 파악부터가 이제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접속사 위주로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이냐. 단락별 핵심 내용을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문학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절대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거든요. 수학만 손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밑줄 치는 방법 공략. 이 밑줄을 어디다 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연습을 시키면서 여기서 또 하나는 내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신에서 나온 문제를 보여줄 건데 독서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선생님들이 내시는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데 어떤 학교는 정말 교과서 그 지문에 충실하게 내시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거의 수능보다도 더 어렵게 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을 가져오는데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으시잖아요. 비문학 그 지문은 갖고 오지만 이 변형하는 그 태도가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1차적으로는 지문 내용을 꼼꼼하게 다 외우도록 해가지고 이제 그 지문 내용부터 핵심 내용 파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까지 저희가 다 풀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단계는 요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기출됐던 이제 비문학 독서의 이제 기출 유형인데요.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글의 전개 방향을 봐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일치 문제 자체도 선생님들이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내신인데 거의 수능처럼 그 시간이 부족한 게 독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희가 범위에 들어온 그 지문은 다 싹 머리에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거의 선생님들이 3작품 많으면 4개의 지문을 갖고 오세요. 비문학을. 그러고 놓고서 교과서 지문 들어가고 플러스 수능 기출, 그다음에 평가원 기출, 어디에서는 교육청 기출까지 쓰시는데 여기에 기출이 들어오는 게 정말 많게는 거의 30개까지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에서 끽 해봐야 몇 개 들어오냐면 갈래별로 뭐 과학에서 아니면 경제에서 예술에서 한 3개 지문이면 다거든요. 그건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보기는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들어왔어요. 그럼 수능 기출에서 똑같은 문제를 이제 지문을 갖고 오셨으면 교과서 지문하고 수능 기출 지문을 같이 내세요. 가하고 나하고 해놓고서 여기다 보기 문제가 딸려 들어와서 적용 문제를 내시는데 적용 문제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보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풀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막 변형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손도 못 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보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과서와 그 다음에 지문으로 이 범위로 잡힌 지문 있잖아요. 지문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딸딸딸 외워가지고 문단 간의 관계, 핵심 내용, 주제 막 딸딸딸 외워갖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확보가 돼야 처음 본 문제가 뭐냐면 적용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풀어낼 시간이 나와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거의 5분 이상 애들이 잡아먹거든요. 한 문제를. 그러려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문을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 뭐냐면 교과서 지문을 다 쪼갰어요. 문단별로 쪼개고 자, 여기 하나하나 다 밑줄 쳐놓은 거 보이시죠? 빈칸 뚫어놓고 이걸 아이들이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교과서 그 지문을 싹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 뭐라고 하니? B에 들어갈 말 써. C에 들어갈 접속어 써. 접속어. 단어가 뭐야? 단어까지 집어넣게 해요. 왜냐면 핵심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 비문학 지문을 작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다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비문학 볼 때 굉장히 건성으로 보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고 글 자체를 다 숙지하고 이걸 거의 3-4번씩 저희가 외워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학 때는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읽는 거, 접속사 보는 거, 밑줄 치는 거 이거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그 기출됐던 문제들을 풀려보면서 이게 바로 내신에 이렇게 독서가 나온다 해가지고 애들한테 경각심을 주면서 같이 풀어 나갈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독서 지문 제 그 정리본이에요. 독서도 거의 문학과 똑같이 정리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출제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 때는 훨씬 어려워져서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문학도 작품만이 아니고 이렇게 넓어지니까 애들이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고3 가면 애들이 거의 손도 못 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신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3학년 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토로하는 건데 저희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내신으로 의대 갈 녀석이 독서 첫 시험을 봤는데 2학기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다 못 풀었어요. 시간 내에. 통곡을 했죠. 피눈물 흘렸어요. 왜냐하면 국어 때문에 지금 대학 못 가게 생겼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걸 딱 보고 머릿속에 외우고 그냥 현장에 들어가서 풀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들어가는 게 이제 독서입니다. 자, 보기를 통한 적용 문제라든지 보기가 길어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고요. 서술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독서는 1학기 문학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방학 때 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출제 경향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방학 때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마다 모의고사 심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름방학은 짧아서 이걸 따로 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국어 학원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절대 빠지지 마. 그거 4주, 5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을 하는 거다라고 신신당부하는데 거의 미적을 하러 빠져요. 저는 미적할 시간도 없거든요. 막 이러는데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들 그냥 내신 때만 보내주시면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2학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방학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상위, 그러니까 심화 수업은 따로 뺄 시간이 없어서 여름방학에는 제가 수업에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3시간이지만 아이들한테 비밀이지만 3시간은 안 끝나요. 지금 거의 4시간으로 저는 모든 수업을 다 4시간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심화도 저희 수업 중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모의고사를 수업 중에 안 하지만 여름방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9월 모의고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아파트에서 건드려주고 일단은 숙제로 내줄 수밖에 없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안에서 들어오는 비문학 있잖아요. 비문학 가지고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분석표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제가 불러서 80분 시간을 재고 제 앞에서 눈앞에서 풀게 하겠지만 여름에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한 5개 모의고사 6개 정도는 풀고 9월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시킬 때니까 네. 이게 모의고사 그래서 저희가 80분 이제 풀고 나면 모의고사 분석표를 제가 걷게 되는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하게 되지만 분석표는 제가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이제 해오고 나면 그냥 오답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약점 유형 체크가 들어간 분석표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아이가 시간 내에 푸는지 아니면 어떤 유형이 약점인지 그러면 이제 약점 유형이 잡히면 요거는 제가 따로 깔아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인데 요번 방학은 안 되니까 수업 중에 이제 여기까지 다 하는 건데요. 약점 유형 잡히면 여기에 대한 개별 과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는 말 그대로 아이 개개인에 맞춰진 과제예요. 다 공통 과제가 아니고 그래서 모의고사 푼 거에 대해서 피드백 분명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5번, 6번 풀고 9월 모의고사 보면 훨씬 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고 자신감에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방학 때 마련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표는요,
독서가 일요일 오전에 9시 반에 시작하는 반이 있고요. 일요일날 6시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둘 다 7월 10날 개강이고요. 바로 시험 끝나고 바로 개강이죠. 그렇게 해야지 오해가 나와요. 안 그러면 애들이 시험 끝났으니까 좀 한 주 쉬고 시작할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4번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바로 시작해야 5번, 그래서 모의고사도 5번 정도 풀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마련한 수업을 다 하고 이제 2학기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바로 보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목요일 6시 타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7월 14일 개강이에요. 그래서 다 5회로 진행이 될 거고요. 탄탄하게 이제 방학 때 버리는 시간 없이 탄탄하게 딱 짜여가지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름방학에서 2학기에 아이들이 내신에 들어왔을 때 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